그리고 위성이 이제 많이 초소형 위성이 많은 군집을 이뤄서 네트워킹을 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드론과 그 위성 데이터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잡고 싶고, 지금 사실은 국가 핵심 클러스터라 해가지고 아까 제가 오픈 플랫폼이 하드웨어적인 것만 아니고 소프트웨어 플랫폼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는 사업의 공모에 지금 참여 기업으로 지금 같이 응모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렉 기술개발의 장성입니다. 먼저 그 해양 쓰레기 관리 정책에 있어서 최근에는 기존의 인력을 이용한 방법이 활용이 됐다면, 최근에는 드론이나 위성을 활용한 방법들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드론과 위성은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 드론의 경우에는 경제성, 신속성, 이동성이 뛰어나다 보니까 많은 활용도가 있는 반면에 비행 시간이 짧아서 한 번에 많은 범위를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위성의 경우에는 그 공간적인 해상도는 낮지만 넓은 범위를 한 번에 관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위성과 드론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부산시에서 해양 쓰레기를 관리하는 정책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건데, 그 첫 번째 방안으로서 위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적인 범위를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쓰레기 관리 정책에 있어서는 쓰레기가 과연 어디에 많이 모여 있고 그것의 관리를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성 영상을 활용을 하게 되면 그 해양 쓰레기가 축적되어 있는 무신구역이라든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낙동강 유역에서 유출이 되는 쓰레기가 과연 어디로 이동을 할 것인지와 같은 추적 경로라든지 기원지를 밝히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위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은 위성이 공간 해상도가 드론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그 모든 쓰레기를 다 탐지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플라스틱류라든지 페트류라든지 이런 작은 쓰레기들을 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위성 영상 정보를 이용해서 공간적으로 우신구역을 먼저 선정을 하고 드론을 이용해서 세부적인 상상을 탐지하고 한다라고 하면 구체적인 기원지를 파악한다든지 수거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장님이 저희가 지금 플러스트 사업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 중에 말씀해 주신 거는 부산셋이 이제 운영이 됐을 때 그 정보를 활용해서 어떻게 부산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위성은 사실 저희가 기존에도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위성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위성들을 저희가 적시성이라든지 부산시에 필요한 영상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부산셋을 활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산 내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기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 확보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확보를 해서 개선사항은 어떤 점이 있는지 해양 쓰레기 정책에 있어서 위성의 한계점과 장단점과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향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참석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그 국가 핵심 클러스터 위성 데이터 기반 오픈 플랫폼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인데 지금 이제 접수는 하셨고, 네. 그죠? 이제 발표도 곧 하실 테고, 네. 이제 이게 꼭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사실은 IDM하고 TP하고 조선기자재연구원하고 여러 기관이 지금 컨소시엄으로 지금 응모를 했거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학계 쪽에서 부산대학교 배혜림 교수님, 산업공학과 배혜림 교수님께서 과기부에 엄청나게 큰 사업을 공모를 하셨거든요. 이게 부산신항 쪽에서 요새 중대재해처분법이 있어서 안전도 담보하면서 그 미세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탄소 중립 문제, 그 다음에 어떤 항만 운영 문제 이런 것도 지금 준비를 아주 탄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과기부에 지금 발표를 하시고 곧 이제 결과 나올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큰 사업을 기획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부산대학교 배혜림입니다. 제가 이제 과제 내용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고 좀 이렇게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그 부산항이 아까 우리 국장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세계 2회 항만 저기 환적항이고, 물동량으로 보면 한 세계 7위 정도 되는 항만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항만들이 다 스마트 항만이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제 항만을 이제 디지털라이즈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스마트 항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생산성을 높이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배들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 어디선가에 서야 되면 부산에 설 수도 있지만 또 뭐 상해에 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빠르게 처리하는 이제 항만에 기항하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제 컨테이너를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많이 처리하는 게 중요한 스마트 항만의 요소였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스마트 항만의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우리가 확장해서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환경 문제고 또 하나는 이제 안전 문제입니다. 이제 환경 문제가 대두된 거는 이제 IMO 같은 이 국제 기구들이 이제 항만을 규제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산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제 컨테이너 처리 항만들이 다 이시의 규제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황 함유량을 이제 획기적으로 줄여야 되는 그런 규제의 대상 항만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 또 우리 부산시로 봐서도 사실은 이제 우리 부산시 전체에서 이 그 미세먼지 배출에서 차지하는 것 중에 선박이 차지하는 게 한 45%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한 10대 그 오염 항만으로 이렇게 미세먼지 배출 항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제 항만 자체 운영 자체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안전 문제인데 이제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기사나 이런 걸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텐진항이라든지 베이루트항이라든지 이런 데서 안전사고 발생하면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신항에서 컨테이너가 이렇게 저기 선박이 암벽을 들이받는 사고 때문에 1,000억 원이 넘는 그런 이제 경제적인 손실을 입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모든 항만들이 이 환경하고 이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스마트 항만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스마트라고 하는 키워드 안에 스마트한 기술들을 이용을 해서 이 환경 문제하고 안전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이 스마트 기술들은 핵심적으로 다 데이터를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공지능 기술, 데이터 사이언스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스마트 항만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데이터 확보하는 문제가 제일 어렵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스마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은 들고 있지만 정작 데이터가 없어서 이 문제들을 해결을 못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부산에서 소개해 주시는 위성 데이터들을 우리가 활용한다는 것은 이 데이터 확보 차원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에 입출항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선박의 교통량이라든지 또 내륙의 교통이라든지 항만을 중심으로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파악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환경 문제, 그러니까 환경 문제에 대한 것도 이 선박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출량이라든지 그래서 물류를 최적화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어떤 선박의 움직임들을 최대한 이렇게 최적으로 통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가능해지고 안전 문제도 그렇게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선박이 13,000TU급 정도 되는 선박 한 척이 기상 정보만 정확하게 알 수 있어도 1년에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 한 23억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무산하게 1년에 드나드는 배가 뭐 한 3만 척 정도 되고 전 세계 상위 35개국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숫자가 5만 척 정도 되거든요. 23억 곱하기 한 5만 정도 해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데이터에 대한 그 중요성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위성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브레이크트루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스마트 항만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거는 저희가 이제 요즘 그 챗GPT나 이런 거에 굉장히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이 초거대 AI라는 것들을 통해서 실현이 되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초거대 AI는 다 방대한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그게 필수적인 요건이죠. 그래서 이런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초거대 AI를 우리나라가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았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연구재단, 그러니까 펀딩의 소스는 과기부입니다만 연구재단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 선도연구센터라고 하는 큰 사업이 있습니다. 이 한 150억 정도 되는 규모의 사업에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가지고 인간 중심, 탄소 중립, 글로벌 공급망, 물류 최적화를 위한 이런 선도연구센터를 제안을 해서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내년에 이제 부산대학교 안에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전문 대학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과기부 우리 연구재단을 통해서 펀딩을 이미 받았고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저희가 이제 부산시하고 잘 협조해서 위성 데이터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분석 작업,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궁극적으로는 이 분야에서
우리 부산만의 초거대 AI를 한번 만들어보는 일들을 한번 해보는 것을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담당국장으로서 우리 배혜림 교수님한테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교수님 굉장히 겸손하셔서 이 정도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컨소시엄 사업인데요. 대학이 6개고 연구기관이 10개, 기업이 11개 참석하는데 대학도 서울대, 부경대, 한국과학이 다 참여해요. 근데 부산대가 지금 주축이 배혜림 교수님이 주축이 돼서 이 사업을 끌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되면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제가 이제 강서 스마트 에코셀타 스마트시티를 제가 신성능 산업국장할 때 지정을 했는데 스마트시티나 이게 똑같은 원리인데요. 결국은 자원 배분의 효율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시티가 옛날 같으면 차 밀리면 이렇게 도로를 하나 더 깔았는데 지금은 밀리는 걸 피해서 돌아가게 하잖아요. 항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쌓을 때 어떻게 쌓았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배가 어떻게 들어왔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기름 낭비를 안 하고 착하게 들어오는지 효율화시킴으로써 기름값도 절약하고 모든 것을 효율화 최적화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게 나중에 이 사업이 실제로 실행되면 세상이 바뀔 정도의 그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교수님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대부분의 큰 기관들 다 참여하는 큰 사업이에요. 근데 워낙 겸손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또 추가했습니다. 예. 너무 많이 과장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우리 우리 영도에 내려와 있는 해양기관 중에서 키오스트 해양과학기술원, 카이스트, 해양 분야 카이스트죠. 그러니까 요즘 후쿠시마 원전 거기도 제일 해류 분석이라든지 제일 전문가고. 근데 이제 우리 키오스트 이철용 센터장님은 이게 해양 빅데이터 연구 AI 센터장이세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성에 대해서 최초로 우리 보고 해봐라 했는데도 키오스트에서 했어요. 해양 조사원이 지금 전략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센터장을 맡으셨으니까 이게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한번 말씀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6월이나 7월 정도 되면 연안경제 활성화를 해가지고 우리 해수부 장관님하고 시장님하고 무슨 큰 프로젝트를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위성 사업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 빅데이터 AI 센터 센터장 이철용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는 이게 빅데이터 활성화 관련돼서 조금 이렇게 코멘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아시다시피 연안에 접한 지자체들의 최대 관건이 연안 공간계획이 흔히 MSP라고 하죠. 마린 스페이셜 플랜인데 이게 2019년대 최초 입법돼서 지금 1차 기본 계획하에서 부산 경남이 이제 최초로 2000년 이제 고시가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사실 해양 수산개발하는 키오스트 협업해서 요 고시라는 작업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위성 데이터의 이제 활용을 좀 많이 고려를 했으나 그 당시에 이제 위성 데이터 가용한 데이터가 부재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법정구역 중심으로 이게 해양 공간 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그때 당시에 이런 위성 사업에 대해서 이제 지자체들이 좀 주도적으로 했었으면은 그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좀 더 다른 형식으로 어업 활동도 모니터링하고 해양 환경도 이제 모니터링해서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공간 계획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2차 계획이 나가게 되면은 요 부산시 같은 게 이제 선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위성 영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센서 중에 하나로서 이제 환경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초소형 위성에 들어가 있는 이 센서가 지금 현재 평형 렌즈이고 이렇게 다양한 퍼센트의 이제 데이터들이 탑재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군집 운용이라든지 장기 시계열 관측을 통해서 지금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예측할 수 있는 자료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AI 기반으로 이제 미래 예측이 가능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현재와 미래를 모두 이게 반영한 어떤 해양 공간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만들어질 수 있고요. 이런 기술들은 사실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도 지금 해양 공간 계획을 이제 수립함에 있어서 관련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데 거기보다 더 한 단계 더 앞서는 그런 지자체가 그걸 앞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참 뜻깊은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위성 하나가 끝이 아니고 계속 이게 발전을 하면서 더 많은 위성이 계속 올라가서 생산을 계속 수집하고 구축을 해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부산시가 이런 것들을 잘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어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엑스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런 기술들은 사실 남방의 도서국들, 해양에 둘러싸여 있는 도서국들에서도 해양 공간 계획에 관심이 많은데, 이런 기술과 함께 데이터 분석하는 기술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그것도 과학기술지 부산이 지자체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위성 기반의 데이터 생산에만 이제 국한을 하면 안 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어떤 활용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 계획들이 좀 필요한데, 지금 아까 국장님 발표해 보니까 이미 그런 계획들을 많이 수립하고 계셔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위성 데이터를 전담해서 관리 및 확산을 주도할 수 있는 어떤 부산시 차원에서의 인프라와 거버넌스 구축을 계속 이루어 간다면 선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자체가 될 거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이게 위성 영상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차원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생산되는 것들을 융합하고 분석해야지만 사실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데요. 지금 데이터 기반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 최근에 이제 부산시 내에서도 창립된 한국해양수산데이터산업협회라든지 저희 키오스트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원을 통해서 구축한 연안 주제로 하는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과 협력을 통해서 빅데이터 기반의 어떤 분석 서비스들을 이제 많이 발굴하고 그런 것들이 확산해 간다면 아까 말씀하신 신산업 창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희가 구축하고 있는 연안 빅데이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안을 주제로만 162종의 데이터를 구축을 하였고, 또 올해에도 112종의 신규 데이터들을 저희가 20개 참여 기업들과 함께 데이터를 생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위성과 함께 분석을 한다면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연안재해 안전과 그리고 연안 침식, 연안운항, 연안어업, 연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 위성 자체가 있는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인력도 필요를 합니다. 현재 부산시가 부경대와 부경대 부산대 등과 잘 협업을 하셔가지고 지금 관련 인재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 올해 키오스트에 신설된 해양 디지털 자원부의 해양위성센터의 경우에는 재작년에 부경대 출신의 박사가 저희 입사를 하였고, 그 전해에는 또 저희 해양 빅데이터 AI센터에서도 한 분이 부경대 출신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산과 키오스트와 긴밀한 관계를 계속 맺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부산시와 서로 선순환할 수 있는 어떤 관계를 맺어서 발전을 서로 상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시에 이런 많은 지원과 노력 부탁드리고, 키오스트도 관련해서 계속 노력해서 부산시의 데이터 기반의 해양 신산업 창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용 센터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키오스트 큰 기관이고요. 항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각 협업을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게 오늘 위성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들은 낯설고 무슨 위성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17년, 18년대 신성장산업 국생할 때 블록체인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ICO와 디지털 거래소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블록체인 이코르 가상화폐, 그 다음에 그중 코인 이 정도만 생각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 사람 무슨 이야기 하냐 돌았다 이랬는데 딱 5년이 지나니까 지금은 완전히 일반화되어 일반인도 코인하는 세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제가 계속 우리 실무부서에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5년 뒤에는 모든 지방정부들은 다 운영한다. 그리고 내년에 지금 금년 말에 카사, 나사 같은 게 우리 항공청이 생기면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협업이 되고 완전히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게 될 거다. 그런 세상이 아마 5년만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플로어에서 우리 참석하신 전문가님들한테 질문을 하거나 혹은 저한테 하셔도 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